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CNN에서 가장 지금 많은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 이 생성 모델입니다. 생성 모델.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고 이 생성 모델은 지금 정말 많은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성 모델 중에 이미지 쪽 생성 모델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작년에는 제가 수업할 때 이 생성 모델을 쓰는 연구원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골목길도 생성하고 좋은 뭐 조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생성 모델로 학습하고 이런 연구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쏙 들어갔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 아무래도 디퓨전이 나오면서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자, 우선은 이제 생성 모델을 처음에 이제 조금 이슈화가 됐던 게 이 GAN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보시면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컨볼루션을 할 때 이미지를 주면 이미지를 줄여서 여기에 저번에 우리 그 외벽 학습할 때 보시면 한 20 몇 개 정도의 그냥 플롯 숫자로 귀결이 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25차원의 하나의 그냥 점좌표를 우리가 표현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숫자 25개로 이미지 하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내가 임의의 숫자를 던져주면 그 숫자로 네가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던져주고 그 숫자에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미지 인풋은 뻔하잖아요. 2차원의 이제 데이터 세트를 쭉 연결만 해줘서 이 쭉 연결을 해주면 뭔진 모르겠지만 얘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 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이 위에 있는 모델은 이런 식으로 아무 이미지나 만들어 보자. 우선 만들어 보자가 시작점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중치는 학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 이미지나 만들어 보자는 거고, 그러면은 아무 이미지나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제가 실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만든 아무 이미지는 가짜 이미지입니다. 가짜 이미지라는 라벨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이미지는 진짜 이미지라는 라벨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랜덤하게 100개를 만들고 실제 이미지 100개를 갖고 있으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 200개는 다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에 그냥 태우면 됩니다. 태워서 그 컨볼루셔널한테 뭘 하냐면은 이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추세요 라는 걸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위에 게 학습이 되고 나서 랜덤 숫자를 줘가지고 만들어낸 이미지 100개랑 내가 실제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 100개를 여기다 넣어줘서 컨볼루션을 쫙 태우면 이 모델은 뭘 할 거냐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학습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벽돌하고 대리석도 구분하듯이 얼마나 잘 구분을 하겠어요. 이 밑에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가짜와 진짜를 잘 판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두 개 네트워크를 합쳐버려요.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생성 모델에서 랜덤 값을 줬을 때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 이미지 만들어진 게 그대로 밑에 판별 네트워크에 그대로 합쳐집니다. 합쳐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결과물까지 가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얘는 가짜라고 판별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가짜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 값이에요. 그럼 얘가 가짜가 아니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백프로포게이션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얘가 가짜가 아니다라고 가중치들이 학습이 돼야 돼요. 근데 학습을 어디까지 시킬 거냐면은 여기는 학습을 안 시킵니다. 안 시키고 얘만 학습을 시켜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미지 생성하는 가중치들만 업데이트가 돼요. 판별하는 가중치들은 업데이트가 아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미지 생성하는 가중치들이 좀 더 이 판별식이 구분 못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가짜 이미지를 만들고 판별식을 다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얘가 좀 이미지처럼 맞췄네? 다시 실제 이미지하고 지금 이미지처럼 만든 거를 구분해서 판별식을 좀 더 고도화시켜라. 그러면은 얘가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이건 가짜 그림이야. 그러고 나면 다시 두 개를 연결해서 얘만 학습을 또 시킵니다. 그럼 얘가 또 기가 막히게 그 판별식을 피해서 그림처럼 만들어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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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얘가 실제 그림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해서 이거를 이게 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14년도에 나왔을 때는 이 모델을 그냥 MLP를 썼어요. 그래서 컨볼루셔널을 안 쓰고 그냥 네트워크를 쭉 연결해서 이미지까지 가게 만들었었는데 이거를 2000 몇 년도죠? 이 논문은? 네, 16년이었나? 뭐 하여튼 그때 그 생성하는 과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별하는 과정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하고 그래서 컨볼루셔널을 이제 업샘플링하는 방식으로 바꿔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심층 그 엠리스트 가지고 만드는 모델이 텐서플로우에서 공개가 돼 있어요. 공개가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간을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여기 보시면 저희가 데이터를 엠리스트 데이터를 아까 말했듯이 케라스에서 그냥 불러올 거예요. 불러오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겐을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다른 이미지로 바꾸셔도 돼요. 네, 학습 데이터셋 자체를 다른 이미지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지금 이게 엠리스트는 28 x 28이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이미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컨볼루셔널하고 업샘플링하는 네트워크 자체를 앞뒤로 좀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소스코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저희가 데이터셋을 이제 확보를 한 거고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그 이 모델을 하나 만든 거예요. 시퀀스형 모델을 만들어서 요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컨브 2D 트랜스포즈가 이제 업샘플링 하는 거거든요. 컨볼루션을 거꾸로 돌리는 거라서 이걸 통해서 이미지를 만든다. 28 x 28 1짜리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고 이걸로 임의로 만들어 보면 이런 이미지를 만듭니다. 네. 만들어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이미지가 나오는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판별자 경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찰은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28 x 28짜리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은 마지막에 덴스 레이어 1으로 해서 얘가 이제 가짜냐 진짜냐 이거를 구분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한테 아까 만든 이미지를 넣어보면 뭐 모르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0.001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 거고 이거를 모델을 함수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이거 지금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거라 제가 한 거는 앞에 코드만 폴랩에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몇 바퀴를 돌릴 거냐면 이거 어차피 지금 수업 시간에 학습이 다 안 되긴 해. 그래서 한 5바퀴만 돌려볼게요. 5바퀴만 돌린다고 하면 이걸 누르시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너레이터가 임의의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하고 그거랑 아까 엠리스트에 있는 실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엠리스트에 있는 실제 필기체 데이터거든요. 필기체 데이터랑 이제 이 제너레이터랑 두 개를 합쳐가지고 아까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그 판별자한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을 하시오 이렇게 맡깁니다. 지금은 보면은 생성 모델 자체가 거의 제대로 된 생성을 못하죠. 그냥 흰색만 생성을 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이미지에 맞춰 가려고 얘가 이제 생성하는 패턴들이 생겨나요. 패턴들이 생겨나고 지금 5번만 돌렸는데 벌써 비슷해지.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한 1000번 돌려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 학습 가중치를 여기다 올려놨어요. 체크포인트를 올려놨으니까 요거를 밑에 거를 이거 실행하시면 이제 제가 새벽에 쭉 돌려놨던 학습을 진행했던 가중치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 이미지예요. 이게 지금 트레이닝 이미지라고 해서 트레이닝 이미지를
임의로 이제 16개를 출력하라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그 랜덤 값을 줘가지고 여기 보시면 랜덤 노멀이라고 돼 있잖아요. 1에서 100 사이즈의 랜덤 노멀 노이즈 값을 만들고 이 노이즈 값으로 제너레이터를 돌려라. 이 제너레이터의 가중치는 이미 제가 아까 다운받은 걸로 돌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이제 나옵니다. 네, 제가 학습시킨 건 여기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의 필기체에 가깝게 나오죠. 뭐 이런 거는 뭐 모르는 숫자긴 하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네, 7에 가깝죠. 네,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숫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 자체를 보시면 네, 노이즈 자체는 열어보시면은 이런 숫자일 뿐이에요. 네, 지금 100개 정도의 랜덤, 네, 100개의 랜덤 데이터 값을 그냥 준 것뿐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주고 제너레이터한테 맡기면은 아까 제너레이터가 그 판별자하고 사이에서 계속 학습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성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 학습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 알 수 없는 이 노멀라이즈 된 이 벡터 자체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값이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그 논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은 학습이 엄청 오래 걸려요. 네. 지금 아까 보셨듯이 웬만한 딥한 모델들보다 훨씬 더 학습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해보시니까 이해가 되죠? 네. 걔는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겐 모델의 문제점은 뭐였냐면은 저 100개의 랜덤 값을 막 바꿔봤어요. 막 바꿔보니까 그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생성되는 이미지가 달라지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은 저기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데이터를 부과하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컨디셔널 그 겐이라는 거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였냐면은 좀 단순하게 엠리스트를 전달할 때 얘가 0인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제너티브로 하는데 이건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1이야. 얘는 2야. 얘는 3이야를 같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0을 줬을 때는 0이라는 이미지로 생성을 하고요. 1을 줬을 때는 1이라는 이미지를 생성해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최종 종속 변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제 이게 아름다운 분위기야. 이게 뭐 여자야. 이게 남자야. 뭐 이런 걸 전달하면은 그 컨디션에 맞는 물론 랜덤 값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죠. 그 변화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변화만큼을 충분히 잘 학습된 겐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건을 부여하는 범주 안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클래식 그 클래스 안에서 분류 안에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 이미지하고 조건을 주는 게 아니라 조건을 주고 랜덤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이미지를 던져주면 어떨까? 이미지 정도 되는 큰 데이터를 던져줘서 그거를 학습하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조건부 저 겐 모델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은 이 인풋 데이터가 이런 건물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이제 그린 이런 그림으로 요거를 학습을 한 거예요. 요거를 학습을 하고 이거를 이제 예측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해주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리 알고 있는 이제 토지 이용이나 뭐 지적도를 넣으면 실제 도시를 생성하는 이런 모델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해봐야죠. 수업 이름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 5번에 그 겐 픽스 투 픽스라고 제가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이 알고리즘도 실은 텐서플로우의 튜토리얼로 올라와 있는 소스 코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데이터가 이 튜토리얼 소스 코드에는 아까 여기서 보셨던 네, 이런 건물 모양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저희는 그것만 좀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것만 제가 그 겐 P2P라는 폴더에 보시면 이미지를 뭘 가져왔냐면 네이버 지도에 보시면 지도 안에 이제 이미지들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각형의 같은 좌표에서 항공 영상 하나랑 그다음에 그 저기 뭐냐 지적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지적도에 보면 이제 토지용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게 주건지 준주건지 이종인지 삼종인지 그다음에 거기 뭐 상업인지 업무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도로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고 자연 녹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토지 이용 자체가. 그래서 그 토지 이용 데이터와 그 토지 이용에 맞춰진 실제 항공 영상 데이터를 데이터셋으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인풋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해줬어요. 256 by 256짜리 이미지를 왼쪽에는 항공 영상, 오른쪽에는 그러니까 왼쪽에는 그라운드 트루스가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그거를 출력해줄 이미지, 그러니까 인풋 이미지 이렇게 두 개의 쌍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거는 RGB 컬러만 쓰기 때문에 이제 3채널짜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 데이터들이 들어간 거예요. 서울에 제가 그냥 어디쯤이더라? 마포구인가? 어디쯤에서 그냥 격차로 그냥 쭉 긁었어요. 쭉 긁어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를 가지고 네, 이미지를 이게 이미지 로딩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미지를 로딩해서 이렇게 잘라주더라고요. 알아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학습 인풋 데이터,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Y값 출력해야 되는 데이터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 학습 데이터셋이 여기 튜토리얼도 보니까 한 400개밖에 안 쓰시더라고요. 안 써서 여기 보면은 얘네가 이미지를 막 돌려요. 이미지를 막 360도 막 돌려가면서 여러 데이터셋을 더 증폭을 시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 이미지를 이제 돌리더라고요. 돌려서 얘는 안 들어갔네. 네. 조금씩 이동시켰군요. 이동시키면서 그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셋을 더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400개, 그 다음에 테스팅 데이터는 10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도 제가 한 몇 개 넣어놨는데 100개인가 이렇게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얘는 구조가 실은 뒤에서 얘기할 거지만 약간 유넷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축소해서 이제 이 중간에 이제 뭐 벡터로 변환을 하고 이 벡터에서 다시 확대해서 이미지로 바꾸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지적도를 축소해서 의미를 도출하고 여기서 다시 확대해가지고 이제 실제 항공 영상을 학습하는 모델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제너레이터 한번 보면 이제 모델이고요. 이렇게 생겼고 지금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그 실제로 지적도를 넣고 지적도 여기 보시면은 0번 지적도를 넣어줬거든요. 0번 지적도를 넣고 뭐 1번 지적도를 넣고 한번 항공 영상을 만들어 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제 항공 영상을 만들어 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아직은 제대로 못 만들죠. 근데 이것도 실은 시간 안에 학습은 안 됩니다. 시간 안에 학습은 안 돼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판별하는 거고 얘도 실은 겐하고 모델은 똑같아요.
하고 모델은 똑같아서. 여기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많고요. 여기서 학습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미지를 스스로 잘라가지고 인풋 데이터 들어오면 실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지금 저희가 실제 사진으로 바라보는 건데 지금 현재 프리딕트 이미지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죠.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할게요. 1000번 돌 때마다 지금 결과 나오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제 도로는 이렇게 학습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얘가 학습해 나가는 거죠. 학습해 나가고 이것도 제가 일요일 날 새벽에 켜놨어요. 켜놔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한 몇 번이었더라? 10만 번 정도 돌린 거를 여기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걸로 체크포인트 불러내시면 이전 과정치 불러오게 되고요. 뭐 그렇게 아직까지 이쁘진 않더라고요. 이쁘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보시면 많이 따라왔죠. 그래서 저 인풋 이미지로 저희가 이제 지적도를 전달을 하고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실제 이미지는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학습된 결과는 프리딕티드 이미지는 저 정도 나왔다라는 거고 실은 지금 서울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같은 이제 2종이나 1종이어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요거를 약간 지방 같은 데로 좀 옮기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아마 이 지적도 말고 그냥 우리 저 일반 지도 있잖아요. 일반 지도에서 하면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항공 영상으로 생성을 더 잘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적도로 했던 거는 우리가 뭐 도시계획 이렇게 수립했을 때 대충 실제로 어떤 도시들이 만들어질까 이런 것들로 이런 학습들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거 불러서 이걸 더 돌리시면 더 돌리시면 학습이 더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게 뭐 이런 생성 모델들이 더 발전을 해서 그 작년에 되게 인기 끌었던 건 이제 이 스타일겐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었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랜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랜덤을 만드는데 그 랜덤 숫자의 분포가 만약에 이제 실제 이미지들은 뭐 이게 남녀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뭐 남녀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 남녀로 나눠져 있을 때 뭐 머리 길이라든가 뭐 안경을 썼다거나 뭐 이랬을 때 하여튼 요 영역에 실제 이미지가 거의 없을 수가 있어요. 거의 없을 수가 있는데 실제 데이터를 만들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공간이 이제 건너뛰면서 좀 데이터를 제대로 생성을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든 그 랜덤 데이터 100개짜리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그 하나하나의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사후적으로 그 랜덤 값을 조정하면서 이미지를 막 변경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게 요 Z 값을 넣으면은 요 과정을 통해서 이제 W라는 벡터로 변경을 해줘서 이게 약간 컨트롤이 좀 잘 될 수 있게 그래서 이미지에 이 값이 적용이 돼가지고 요 숫자를 변경해서 충분히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변경할 수 있는 모델로 스타일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뭐 생성 모델에서 뭐 스타일 얼굴을 바꿔준다거나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벡터 범위 안에서 이쪽 벡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소스 A하고 소스 B를 합치는 과정에서 요 되게 부분적인 부분 안경 썼으면 안경은 다 이렇게 씌워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합성이 된다면 용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은 부분 이렇게 뭐 머리가 없으시니까 이쪽도 이제 머리가 없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큰 부분에서 이제 학습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이제 요 레이터트 벡터를 어떻게 조정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성을 하는 건 알겠어. 생성은 잘하는데 생성을 너무 랜덤하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런 겐이 계속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지시에 의해서 실은 제일 좋은 게 그거죠. 내가 그 뭐 원하는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 표정이 바뀐다거나 뭐 윙크를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하게끔 조작할 수 있으면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조작이 가능하게끔 겐을 발전시킬 수 없을까라는 형태로 쭉 발전을 합니다.